케이스가 그리는 유튜브 썸네일까지 치면 4가지 경우였는데, 첫 번째가 자료가 주어진 경우에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간단히 썼어요. 캔바에 들어가서 AI 기능으로 해서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분석 진행하고, 그 다음에 개요 나오면 개요 수정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 템플릿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만들기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바로 만들어졌죠. 요 단계만 잘 생각하시면 자료만 준비되면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료가 없더라도 자료가 만들어진 상태만 되면 진행되는 과정은 똑같죠. 그래서 2가지 케이스는 결국은 같은 개념이에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 안 돼 있나. 그럼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이제 2번째 개입니다. 그죠? 주제만 주어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각 과목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죠. 그죠? 주제만 주어지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제로 제출해라, PPT로 만들어서 제출해라, 아니면 양식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PPT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보는 사람도, 그걸 매기는 사람도 보기도 좋고, 그죠? 아래 한글로 이렇게 해놓으면 문장 쓰듯이 써야 되니까 좀 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읽는 사람도 그런 것들이 다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되니까 보기가 훨씬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PPT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좀 보기 좋게 만들어서 제시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2번째 케이스가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3번째 케이스도 결국 이 2번째 케이스에서 파일을 별도로 이제 받아서 구글 슬라이드나 혹은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겨서 부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그거는 구글 슬라이드나 파워포인트를 조금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그냥 여기서 미리 캔바에서 작업을 그냥 완료해서 최종적인 결과물로 만든 것으로 치면, 지금 요 활용 2라고 되어 있는 부분 2번째 케이스가 제일 신경 쓰고 좀 확실하게 잘 알아두면 좋은 점이죠. 요것도 원리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앞에 했던 게 자료가 주어졌을 때는 굉장히 쉽게 했는데, 그럼 그 자료만 준비되면 될 거 아니냐. 그 자료도 파일 형태로 존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됐었어요. 안 해도 되는 거는 그 미리 캔바 안에서 그냥 붙여넣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만 준비되면 그냥 쭉 긁어가지고 그 붙여넣기 넣으면 그 다음에 파일 가지고 업로드 이후에 진행되는 거와 동일하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리서치라고 해요. 자료조사. 그래서 이 자료조사만 잘 형성되고 나면, 그래서 미리 캔바에서 그 붙여넣기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이 자료조사는 제미나이나 챗GPT나 그록이나 이런 것들로 하면 되는 거죠. 뭘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꼭 제미나이로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이제 3번째 예제를 위해서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잘 줘가지고 풀어가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프롬프트도 꼭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롬프트가 아니라, 지금 보면 81페이지 같이 보시면 제미나이에 프롬프트를 줄 때 병원 간호 현장에서 환자 낙상사고 예방에 대하여 이 부분만 바꾸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동일하게 그대로 쓰면 돼요. 그 예시를 제가 주고 있는데, 보고서를 분석적으로 작성해 달라든가 분석적으로 이런 단어들 프롬프트를 줄 때, 그 다음에 해결책을 구체적이면서 창조적으로 작성해달라, 이런 글귀를 넣어주면 굉장히 잘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자, 제미나이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제미나이를 들어갈 때 제미나이를 따로 직접 주어도 되지만, 일단 구글 홈페이지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구글 홈페이지에 0.9개짜리 로그인이 되고 나면 이렇게 프로필이 본문 영역 안에 프로필이 나와 있으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할 것들이 많아요. 여기 유튜브도 있고, 구글이 이런 관련된 IT 솔루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구글 맵도 있죠. 그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구글 거고, 폼즈는 우리 이제 각종 설문조사들 하죠. 그거 만드는 겁니다. 나도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뭔가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야 된다, 통계 처리를 해야 된다 할 때 폼즈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링크를 조사받을 사람들한테 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사용했듯이 그 사람이 조사하는 대로 이 폼즈 쪽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엑셀로 받든 아니면 텍스트로 받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거죠. 구글 플레이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는 곳이죠. 뉴스, 지메일, 구글의 메일을 지메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아이디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거는 이 안에 안 들어와도 여기에 있죠. 지메일이라고 그죠. 여기 들어가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일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받은 메일 한 편지 쓰기도 있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구글 미트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조별 과제로 팀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 그 팀들끼리 꼭 모일 필요 없이 시간만 정해가지고 자 이때 미트를 통해서 들어와라 하면 이제 화상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구글 드라이브는 인터넷 디스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다 공짜인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제미나이가 있죠. 칼렌더도 있고, 일정들 관리할 때, 그 다음에 사진들 모아놓는 곳,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비디오 만드는 겁니다. 구글에. 그 다음에 시트, 여기 엑셀과 같은 거예요. 이런 거 프로그램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 들어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똑같죠? 엑셀 같은 그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좋은 점은 일단 프로그램 설치, 내 PC에 설치 안 해도 되죠. 인터넷만 연결될 수 있는 어디라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저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가 알아서 저장해요. 어디에? 구글 드라이브에 알아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유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 엑셀 문서 하나를 동시에 같이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구글 닥스는 워드 프로세스 같은 거, 아래 한글과 같은. 그 다음에 슬라이더스가 우리가 PPT죠. 파워포인트와 거의 호환성이 거의 90% 이상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좋은 점이 제미나이나 쪽에서도 우리가 PPT를 만들 수 있는데, 만들었을 때 이 슬라이드로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와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도 되게 뭐가 많아요. 클래스룸 채팅 기능도 있고, 우리 그 카카오톡처럼 주소록 관리하는 거 뭐 다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뮤직, 그 다음에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원래 이건 이제 구글 전자지갑이죠. 요즘 전자지갑 있어야 이제 코인 같은 거 이렇게 투자하고 할 때 전자지갑 있어야 되죠. 전자지갑 종류가 되게 많아요. 구글에도 가지고 있다. 요 마켓플레이스에서 더보기 보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올려놓은 거고, 그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구글은 좋은 점이 나름대로의 IT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다른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는데 구글은 이렇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구글에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이것들과 서로 연계가 돼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미나이를 실행시켜 봅니다. 생성형 AI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이 칸 하나예요. 그죠? 이 칸 하나가 결국은 이 뒤에 있는 생성형 AI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언어로, 글로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인공지능을 답지한. 그래서 이 창을 통해서 걔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생각하는 엔진,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걸 장착하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비록 이 조그만한 창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굉장한 겁니다. 이거를 대할 때 모르겠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존경심을 가질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굉장히 좀 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3.0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좋은 점이 요 놈이죠. 여기 요 밑에 붙어 있는 이것도 참 별것 아니면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에 보면 뭐가 있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에 집중돼 있으니까 여기 캔버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제미니에서 바로
그 PPT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 엔진을 돌려가지고 저 엔진이랑 캔버스라는 게 이 자체가 우리가 미리 캔버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죠? PPT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엔진이 걔를 장착하고 있는. 그전에는 저게 없었어요. 그냥 틀만, 그러니까 개형만 만들어주고 내가 알아서 또 다른 자동화 시켜줄 수 있는 감마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앱에다가 얹어가지고 또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붙어 있다는 뜻은 바로 연동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준다는 이야기.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붙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노 바나나를 나노 바나나라고 돼. 이것도 굉장히 핫한 앱입니다. 그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림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그리는 거라면 그냥 그리는 거죠. 그죠? 말로 그리는 거예요. 이 칸 안에 써야 되는 말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얘를 이용할 때 여기에 마이크가 나오죠. 음성인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음성인식을 한다는 뜻. 말로 해도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비록 이 엔진은 영어로 돼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번역을 하겠죠. 번역을 해서 엔진에서 돌려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또 번역해서 한글로 보여주는 거죠.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엔진이 한국 엔진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얘는 영문 엔진이다.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 그러면 그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뭔가가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길게 하지 말라고. 우리 보통 보면 글 쓰라고 하면 아니면 뭐 과제 내라고 하면 한 문장이 이만큼 길어요. 주어는 누군가 앞에 나오니까 주어는 시작했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동사가 있는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맨 끝에 가봐야 앞에는 주절이 된다 안 된다 했다 안 했다 간다 안 간다. 우리말은 동사가 맨 뒤에 오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차피 어순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하는 가운데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길게 하지 말고 긴 문장이 있으면 어차피 대화가 통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잘랐어. 중간에 끊어. 이 고가 아니라 이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더 해달라. 요것도 해달라. 요것도 해달라. 차라리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할 때는 훨씬 나의 표현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 이 프롬프트 사용하는 요령이에요. 괜히 사람과 사람끼리는 들어보면 아무리 길게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근데 컴퓨터는 번역을 해서 영문 엔진을 돌리기 때문에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 그거는 누구 잘못도 아니고 본인 잘못이. 내가 잘못 전달했는데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시키는 대로 해요. 일단은. 근데 내가 잘못 시키는 그대로 해요. 그럼 결과는 잘못 오겠죠. 그럼 내가 보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근데 그 잘못됐다는 걸 알면 좋은데 문제는 잘못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신뢰해가지고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딥 리서치는 굉장히 심도 있게 찾는다는 이미지 생성기는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면 좋아요. 굉장히 여기 보니까 크레딧이라는 것으로 매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매일 이렇게 크레딧을 줘가지고 크레딧이 그냥 소진되고 나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전략을 조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량으로 매일같이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면 그런 식으로라도 무료로 사용해 볼 만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 탐색 단계에서는 어떤 것도 켜지 말고 다만 여기 빠른 모드가 있고 사고 모드가 있고 프로 모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프로 모드는 이제 유료예요. 프로 모드로 가려면 유료고 이것들 간의 차이는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응답을 줄 때 깊이가 다르고 또 아무래도 프로 모드 그러니까 고급 사고 모드나 프로 모드로 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더 깊게 학습된 내용들을 참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빠른 모드는 말 그대로 사고의 깊이가 이만큼 된다면 한 이 정도 선에서 찾아가지고 찾아지는 대로 그냥 갖다 주니까 조금 결과물의 질이 조금 낫겠죠. 아무래도 그죠? 대신에 빨리 끝나겠죠. 빨리 응답을 주겠죠. 그런 차이다. 그래서 어쨌든 요 사고 모드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걸리더라도 사고 모드로 해가지고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쳐보면 이 하는 요령이에요. 쉬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복사해서 쓸게요. 여기를 누르면
요 점 3개짜리 있죠. 히스토리가 나와요. 지금까지 내가 제미나이를 통해서 명령 내렸던 것들이 히스토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고 닫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만 다르고 이 부분은 각자의 영역에서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글귀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주로 들어가 있는 분석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창조적으로 작성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한다면 어떤 뭔가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이런 말들은 글귀들을 프랑프트에 사용하면 굉장히 잘 줍니다. 자 여기 대부분 분석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창조적으로 그 다음에 상세하게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절차와 방법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주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그러면 뭐 할 때 뭐를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결과를 주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럼 내가 그걸 따라하거나 접근하기에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출을 하면 쭉 데이터를 리서치해가지고 이제 사고 모드를 했으니까 시간 조금 걸리겠죠. 뭐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점,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해결책 이런 식으로 내가 그 글귀를 줬기 때문에 아예 꼭지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내용을 네가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거죠. 어쨌든 그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리서치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글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를 사고 모드로 하느냐 빠른 모드로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 달라요. 기대 효과까지 재현까지. 그리고 항상 맨 마지막에 자 이렇게 했어요. 혹시 이건 자기가 답을 줘놓고 부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간호사 교육 체크리스트나 환자 안내문 초안을 작성해 드릴까요? 라고 제언을 해주죠. 이런 점이 참 좋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간단하게 이걸 또 뭘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앞에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학습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서 검색하는 거는 검색하고 나면 끝이죠. 검색 또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더라도 또 해야 돼요. 잊어먹었어요. 보여주고 끝이에요. 얘는 전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학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한 것들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앞에 결과에다가 내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만 해도 돼요. 아니면 지금 자기가 했으니까 초안을 작성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줘 요렇게만 해도 돼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요렇게 한 거예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 사람이 한 거를 그대로 이 보고서를 바탕 이 부분을 초안을 컨트롤 C 딱 해가지고 여기다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겠죠. 그죠? 요 자기가 끝에는 거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간호사 교육 세대 안내문의 초안을 나는 또 더 붙이죠.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다 좋아요. 더 상세하게 작성하여 위 보고서에 이렇게만 하면 이미 앞에 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언급하면 되는 거죠. 이 보고서에 통합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통합해서 20페이지 이내로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분량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고서 낼 때 교수님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장황하거나 너무 짧으면 좀 그러니까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해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전체가 다 내야 될 경우에 어떤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분량을 제시해 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제시해 준 대로 그대로 20페이지 내로 작성해 줘. 통합하여 20페이지 상세하게 작성해 줘.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프롬프트를 주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한 3-4번 정도만 질문을 던지면 대충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집니다. 그 정도로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모드로 해놓고 하면
그러니까 종합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답변했다는 사실을 위에다가 이렇게 딱 언급을 또 해주죠. 제시해 주신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최화하여 실제 병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20페이지 분량의 어쩌고 저쩌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작성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죠. 그죠? 오늘 답변은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핵심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 문서화 시 각 섹션을 확장하여 분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고 모드가 보니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걸려있고 타임이 걸려있어요. 아니 불릴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일 날 오후 2시에 한도가 다시 5시까지 이제 사고 모드를 쓰려면 사고 모드를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고 모드 자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 번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제약을 걸고 뭐 횟수 제한하고 내 입장에서 불편하죠. 불편하면 돈 주고 업그레이드 해라 그런 거죠. 근데 그걸 감수하고 뭐 2시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 그럼 다시 리셋되니까 그때 돼서 또 횟수 또 세워가면서 사용하고. 근데 이제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정도는 됐어, 괜찮아. 근데 뒤에 또 있어요, 그죠? 아빠 이런 것까지는 됐어. 여기서 멈추면 여기까지 하면 되고 뒤에 중에서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 시각화 환자 안내문을 더 직관적인 인포그래픽 형태로 상세하게 제공해 드릴까요?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또 집어넣어서 하면 좋겠어. 또 집어넣고. 아니면 여기 자기 제시를 했으니까 넥스트 스텝 세 번째 거를 고려해서 다시 작성해줘. 이 정도만 때려도 되는 거죠. 앞에 거는 다 이미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됐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합보고서까지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긁는 거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쭉 끌고 결과 및 제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여기 하여튼 색깔 선택된 거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복사 기능이 있어요. 아니면 Ctrl C 해도 돼요. 여기 돼 있잖아요. Ctrl C. 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캔버로 가는 거죠. 이제 한번 사용했던 거라서 미만 치니까 쫙 미하고 아까 미 나왔을 때 탭을 쳐야 돼요. 그래야 여기 끝까지 가고 거기서 엔터 쳐버리면 그 글자까지 해서 그냥 엔터 치니까 미만 들어갔는데 그리고 대충 첫 번째 찾아지는 것에 첫 번째 대표 홈페이지가 나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자동 로그인이 된 것 같아요. 디자인 만들기, 일반 디자인 만들기. 그 다음에 우리가 AI 프레젠테이션을 쓸 거기 때문에 AI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자동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도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제미나이나 그것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좋아요. 끄고 여기 자료 붙이는 키가 있죠. 아까 이제 요 단계부터는 똑같아요. 이전에 했던 거 좀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걸 하면 되고 지금 걸고 왔죠. 붙이는 키로 하면 돼요. 자료 붙이는 키. 그 다음에 이거는 기미하게 나와 있죠. 예시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우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여준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어떤 거를 치거나 하면 이거 다 싹 없어집니다. Ctrl V 하면 붙여넣기죠. 다 들어왔어요. 그죠?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파일 업로드 했는 경우와 진행 순서가 똑같잖아요. 그죠? 개요 만들기 12장짜리 더 늘려도 되는데 일단 제가 권유한 대로 12장짜리를 했습니다. 최대 20초도 안 걸립니다. 진행 중에는 템플릿 선택할 수 없어요. 여기 이제 템플릿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오면 얘가 활성화가 돼요. 일단은 개요를 만들어줬어요. 잘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개요를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필 모양이 있는 곳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 원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빠지거나 더 추가되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여기로 들어가서 일단 안에 내용들을 주요 내용 각각 항별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추가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오른쪽에 X 표시 나오면 삭제하는 것이고
요거는 추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지에 있는 요 쓰레기통을 누르면 이 페이지 전체가 싹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심해서 눌러야 되고, 요 안에는 X가 지우는 거고, 바깥에는 쓰레기통이 전체 다 날리는 것이고, 그 슬라이드 자체를 다 날리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 고쳤다, 이상 없이 전체 내용으로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다 고쳤다 치면 이제 템플릿 선택하면 되는 거죠. 템플릿 선택. 우리가 뭐 해봤었냐면 요거 해봤었죠. 요 템플릿이 요거 괜찮겠다, 좀 세련되고. 원래 PPT가 컬러 모드에서는 이런 약간의 그 원칙이 있어요. PPT를 쓸 때 우리가 색을 쓸 수 있으면 좀 강조하고 알록달록하고 보기가 좋죠. 근데 3가지 색 이상을 쓰게 되면 조금 난잡해져요. 그래서 PPT를 만들 때 3가지 색 이하로 사용하라는 한 슬라이드 안에 3가지 색 이상을 쓰게 되면 되게 어지러워져요. 그거는 통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이라서 그런 PPT 작성할 때 약간의 가이드가 있어요. 자, 템플릿 선택이 됐다, 오케이, 이런 스타일로 하겠다, 생성하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최대 30분, 3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오래 걸리니까 심심하니까 기다리기 귀우니까 뭔가 아까는 금방 끝나니까 이런 거 보여줄 뭐 틈도 없고 이유도 없죠. 좀 오래 걸리니까 이런 것도 보여주고, 또 이런저런 이거 사용하는 요령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요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나도 이렇게 끝까지 보려는데 넘어가 버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걱정 안 해야 되는 게 이것도 앞으로 뒤로 당겨 볼 수 있어요. 미리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조금 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거 해보면 다음 학기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질 겁니다. 과제 나오면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재밌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밌어지겠죠? 진다고 하세요. 네. 강제합니다. 제가 제일 첫 시간에 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강조하면서 했던 것 중에 딱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표현을 잘하시라. 강의하실 때도 앞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소위 말하는 호응도 하고, 알았으면 알겠다, 모르면 모르겠다. 표현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이노애락,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괴롭다, 슬프다, 이것만 표현 잘해도 있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활력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멋지게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제목 가지고 시작했어요. 지금 뭐 설명하면서 조금 오래 걸렸지만 본인이 그냥 쭉쭉쭉 진행한다고 했을 때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면 이런 멋진 PPT가 나와요. 그냥 단서만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제미나이를 이용할 때 약간의 요령은 있었어요. 그거는 앞으로 계속 활용하시면 돼요. 그냥 뭐 예시로 해준 것이 아니라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것만 잘 해도 결과를 잘 만들어줍니다. 그 정도로 얘가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장안의 화제죠. 어쨌든 챗GPT, 그다음에 제미나이, 그룹. 근데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 좋은데 그것도 버겁다 하시면 이거 셋 중에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걔만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미나이. 왜? 얘는 다른 생태계도 같이 가지고 있고 서로 운동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지금 잘 돼 있으니까 아마 곧 다른 놈들도 따라할 거예요. 따라하는데 자기 게 아니죠. 그거는 자기 거예요. 모든 것들. 유튜브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령을 하나 알게 드리면 유튜브에 자료가 많잖아요. 어디 보니까 KBS에서 기획을 잘 해가지고 뭐 1시간 분량짜리 1시간 분량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려놨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좀 요약해가지고 과제로 하면 기가 막히겠는데 딱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있잖아요. 실제로 많고 제일 흔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 위에 주소 있잖아요. 그거 제미나이 창에다가 딱 복사해 넣어가지고 이 내용을 몇 페이지로 요약해줘.
그냥 요약해줘 하지 말고 아까 요령이 있었죠. 상교적으로 뭐 있다고 그죠? 구체적으로 아니면 말투를 좀 부드럽게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해줘 하는 것보다 퀄리티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인간이 사고하는 개수가 몇 개냐면 1쪽이에요. 실제 인간이 그거를 얘가 구현을 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메타 개수가 1쪽이에요. 좋아하는 단위가 장난 아니죠. 우리가 요즘에는 뭐 국가 예산이 몇백 조 이렇게 하니까 뭐 조라는 단위가 우습게 들리는데 이게 비록 조가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조 이전에 조라는 이전에 하실 분들이 많죠, 그죠? 저를 포함해서 그죠? 조가 안 됐었어요. 한 해 예산이라고 해봐야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세금도 많이 들지만 어쨌든 끝났습니다. 그죠?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면 돼요. 왜? 수정 모드를 제공하니까. 구체적으로 요 딱 들어가면 요 한 단위마다 이렇게 사각 박스가 쳐집니다. 그럼 쟤는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래요. 근데 수정하는 거 어려우냐? 아닙니다. 딱 누르면 왼쪽에 이렇게 속성창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거 보면 직관적이에요. 뭐 글자 키우고, 글자 색깔 바꾸고, 그죠? 위치 조금 조정하고. 그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술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정도만 손을 대면 특히 이 상태로 이야 전체적으로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아. 그냥 제출해버리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감정 상할 수가 있어요. 그 담당하는 교수님이 트리플 A형일 경우에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 하나 때문에 이 과제가 나의 노력이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씩 보면 이런 거죠. 자, 다 좋은데 한 글자 탁 넘어가 있죠. 그죠? 이게 템플레이어는 기가 막히게 저기 눈에 이때바르게 해가지고 쫙 보입니다. 굉장히 거슬리는 이걸 어떻게 그대로 냈다는 말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상을 초월을 던져갑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는 AI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눈 감고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성의가 없을 수가 있나?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나의 노력이. 앞에 그 프롬프트 열심히 주고 막 낑낑거렸던 그 수고로는 다 날아가버립니다. 이 결과에 한 줄 때문에. 그죠? 근데 보면서 고치는 건 간단해요. 글자가 폭이 좁아서 글자가 넘어갔겠죠. 폭만 늘려주면 돼요. 근데 폭을 늘릴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글자를 줄입니다. 그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딱 보니까 폭을 조금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당겨보면 탁 올라와요. 그죠? 오케이. 갑자기 산산조각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그죠? 그 트리플 A라도 이런 걸 엄청 좋아합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했네. 분명히 이런 거 안 맞는 건 나왔을 텐데 굉장히 노력을 했구만. 한 달이 한 줄로 인해서 180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센서, 기반 이건 뭐 좀 글자가 어차피 많아서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키에서 기반 두 개는 단어가 사실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놈이죠. 이것도 따져보면 하나 넘어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살짝 해가지고 조금만 내려주면 반까지만 붙여 나오면 돼요. 보기가 완전 좋죠. 기반 시스템. 이거 밑에 것까지 올릴 수는 없어요. 왜? 폭이 안 되니까. 글자를 줄이자니 다른 것하고 밸런스가 흐트러지니까. 그리고 공간이 충분하니까 이거는 두 줄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기도 보면 겸함으로써 그죠? 간심 이것도 전체적으로 하나 정도 올라오게 이렇게 딱 해주면 좋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감지 시스템 이게 붙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반대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아예 얘를 가서 안에 줄을 넘겨버려요. 인위적으로 엔터 쳐가지고 이런 것도 요령입니다. 딱 가가지고 엔터를 딱 쳐가지고 줄을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공백으로 이거를 밀어가지고 앞에 튀어나오는 거를 조금 방지하면 좋겠죠. 그 정도로 그냥 손만 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죠? 가독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얘는 글자를 키우자. 요거 조금 이렇게 잘 보일 때까지. 그죠?
요것도 이제 글자도 키우면서 요 인까지 붙어 나오게 그 정도 세심하게 딱 하면 그 노력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 눈에 거슬리는 거 하나 없이 아무리 트리플 A 교수님 할지라도 아주 흡족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눈이 시원하게 뚜루루루 흘러가듯이 이렇게 걸리는 없이 아까 그런 거 하나 딱 나오면 갑자기 그 글자가 희한하게도 이만하게 커져서 보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이런 거 피드백 하는 거 나오는데 좀 나중에 할게 써버리면 됩니다. 이런 거 그죠? 아 별거 아닌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나 인생을 조질 필요는 없죠. 그죠?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내가 확실하게 뭐 잘못했고 안 했고 뭐 야단 맞고 제재 먹고 하는 거야 내가 그랬는데 어때요? 열심히 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평가받고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만 다듬고 키우고 또 위치 좀 옮기고 색깔 조금 뭐 바꾸고 때에 따라서는 그림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뭔가를 좀 넣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 요소에서 찾아가지고 요소 검색을 하면 돼요. 엄청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 딱 집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줄이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다. 그럼 끝난 거죠. 그럼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얘를 제출해야 되니까요. 다운로드를 하면 되겠죠. 다운로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파일 형식에 보면 일단 PDF로 파일로 제출하라 하면 자, 파일로 제출하거나 프린트해서 제출하려고 치면 PDF로 바꿔가지고 하면 제일 좋아요. 그죠? 가독성이 제일 좋으니까 프린트하기도 좋고. 자, 여기 PDF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웹으로 올릴 경우에 좋은 게 있고 출력하기에 좋은 게 있고 출력이라는 우리가 보통 A4 용지 기준으로 페이지 단위로 잘려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웹은 자르고 이런 거 없죠. 쭉 붙이는 거니까 조금 다르겠죠. 그 다음에 한 장일 경우에는 이제 PNG나 JPG로 우리 지난 시간에 유튜브 썸네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장짜리 있는 거니까 저 위에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죠. 둘의 차이는 PNG, JPEG나 둘 다 그림 파일이에요. 똑같은데 우리가 배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몸으로 치면 사진 틀이 있고 틀 안에 뒤에 흰색이든 까만색이든 배경까지 해가지고 나가는 폼이 JPEG입니다. 배경을 없애고 그 몸체만 이렇게 그 어떤 무사하고 합쳤을 때 뒤에 글자 다 나오고 몸체만 싹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걸 투명이라고 해요. 그 투명 처리가 배경에 대해서 투명 처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고려하는 이미지 포맷이 PNG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투명으로 사용하려면 PNG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투명으로 제작해야 돼요. 투명으로 제작 안 해놓고 PNG로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럼 PPTX는 뭐?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에 파워포인트로 전환해가지고 거기서 또 후처리로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MP4는 동영상. GIF는 그래픽인데 우리가 그림인데 약간 애니메이션 되는 그림이 있죠. 그걸 GIF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그림인데 애니메이션 되는 그림은 GIF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좀 그 그래픽 폼이 세 개가 있죠. GIF, PNG, JPG.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뜻이니까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JPG예요. 그냥 밋밋한 사진. 그 다음에 혹시 그 사진 중에 배경이 그러니까 투명하게 처리된 것을 그대로 반영시키려면 PNG 폼. 그림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으로 약간 되는 것으로 동영상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주 양이 작아요. 동영상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커요. 조금 제작해도. 근데 얘는 몇 장 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으면서 애니메이션 조금 되는 그런 거 할 때 제작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GIF로 나가야 그대로 반영이 돼요. 출력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출력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 웹이나 이런 데 올렸을 때 잠깐 애니메이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동작하게 하려면 GIF로 나가야 돼요. 그럼 다 이해 다 됐죠? 파일 형식. 그래서 지금은 PPT로 아니면 뭐 웹용 그다음에 페이지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특정 페이지 체크해가지고 요 페이지만 출력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어디로? PC에 다운로드 폴더. 그래서 확인은 윈도우 E 해가지고 파일 탐색창이 뜨면 다운로드가 오면 나왔죠. 오늘 날짜로 지금 시간으로 파일이 돼 있죠. 클릭해 보면 그죠? 오, 웹용이니까 다 붙어 있죠. 경계선 없이 좋습니다. 2장짜리. 이렇게 해서 요 과정만, 다른 건 제가 볼 때 그냥 잊어버려도 돼. 자료 준비되어 있다 치면 그 과정은 중간 과정부터니까 더 쉬운 거고, 궁극적으로 주제만 딱 주어져 있을 경우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PPT 만드는 것까지 요 과정만 잘 하셨어도 이제 두려움이라는 건 없을 수 있고 자유죠. 이제 재밌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기회를 느낍니다. 애니까 뭐든지 달라, 뭐든지 달라, 다 넣어줄게. 그러면 이제 몇 번 해보고 나면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행동이 뭡니까? 훈수를 두죠. 그죠? 내가 언제 알았다고. 그죠? 니보다는 먼저 알았다고. 요, 빨리. 이건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게 좋아요. 왜?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의 위치나 실력을 파악할 수 있어. 하다 보면 막히는 것도 있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툭 치고 올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내가 알아보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한테 전화하면 돼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로 대화가 돼요. 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포인트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건 이거죠.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짜고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좋아요. 언제든지 전화를 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다 받아요. 문자로 나중에 전화하세요. 지금 뭐 중입니다. 잠시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하면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또 마음 상해가지고 무슨 내 찝네. 안 됩니다. 찝는 게 아니고 회의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 되겠죠.